이번 시간은 21차 시 과학에서 말하는 일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첫 번째로 일상에서 말하는 일과 과학에서 말하는 일의 차이가 있어요. 차이를 비교해 보고요. 일의 양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 한 사람은 책을 보고 있어요. 한 사람은 아령을 들어 올리고 있죠. 둘 중 누가 과학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과학에서는요, 아령을 들어 올리는 것처럼 물체에 힘이 작용하고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경우 그때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번 과학에서의 일. 과학에서 말하는 일과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일은 좀 달라요. 일상생활에선 나 일이 너무 힘들어. 나 오늘 많은 일이 있었어. 이렇게 일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이 되잖아요. 하지만 과학에서는 물체에 힘이 작용해야 돼요. 그리고 물체가 힘이 작용한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비로소 힘이 물체에 일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과학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거나 이런 정신적인 활동은요, 과학에서는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반드시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할 때만 과학에선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은 우리 교과서 114쪽 해복입니다. 과학적인 일 설명하기. 세 가지 상황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수레를 밀고 있어요. 두 번째는 바닥에 있던 화분을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세 번째는 공을 들고 가만히 서 있네요. 주어진 세 가지 상황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물체의 이동 방향을 찾아볼 건데요. 힘의 방향하고 이동 방향의 화살표 색깔을 다르게 힘의 방향은 파란색 화살표, 이동하는 방향은 빨간색 화살표로 한번 그림에 표시를 해보세요. 첫 번째 상황에서는요, 수레를 밀었죠. 그래서 힘을 주는 방향은 오른쪽이었어요. 그랬더니 수레가 이동하는 방향도 오른쪽으로 굴러갔겠네요.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같았어요. 두 번째, 바닥에 있는 화분을 들어 올렸어요. 자, 힘을 위로 주었죠. 그랬더니 화분도 위로 이동을 했네요. 세 번째는 공을 들고 있거든요. 들고 있으려면 공의 무게만큼 힘을 위로 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물체는 가만히 있지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힘은 있으나 이동한 방향은 찾을 수가 없네요. 자, 이번에는 이 세 가지 상황에서 과학적인 일을 한 경우를 찾아보는 겁니다. 과학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에 힘을 주고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1번도 과학적인 일이고 힘을 주고 힘의 방향으로 이동했어요. 2번도 과학적인 일이네요. 하지만 3번은 힘은 주었지만 물체가 이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과학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정리하면 과학적인 일을 한 경우는 1번과 2번 상황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물체의 한 일의 양. 일의 양을 구할 건데요. 먼저 그림으로 살펴볼게요. 왼쪽에 지금 물체가 있어요. 그 물체에다 힘을 줬어요. 그래서 이만큼 이동을 시켰네요. 그럼 힘을 준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했기 때문에 우리는 과학에서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일을 얼마큼 했냐는 거예요. 일은 내가 준 힘의 크기에다가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곱해주면 됩니다. 일은 힘의 크기 곱하기 이동거리. 이렇게 한글로 써도 되는데요. 우리가 좀 더 쉽게 일은 영어로 work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일 대신에 work, W 앞글자를 따고 힘은 우리 보통 야, 너 포스가 쩔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force 영어로 F가 힘이에요. 이동하는 거리는요. 컴퓨터 자판에 Shift 키가 있어요. 거리를 distance. 그래서 이동하는 거리는 shifting distance라고 해서 S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W는 FS 이렇게 써도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W는 FS,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가 되겠지요. 이젠 이 공식에다가 단위까지 한번 얹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힘의 단위가 뉴턴인 건 1학년 때 배웠어요. 이동거리가 미터인 건 알아요. 그런데 일의 단위는 새로운 단위가 나왔어요. 쓸 때는 J라고 써요.
과학자 이름이에요. 그런데 읽어줄 땐 줄 이렇게 읽어줍니다. 새로운 단위가 또 나오니까 너무 정신이 없죠. 1의 단위는 이렇게 외우니까 편해요. 일을 하면 땀이 줄줄 나죠. 웃는 친구들이 있는데 나중에 1의 단위 그러면 줄 하고 바로 나오게 될 겁니다. 1의 단위는 줄, 힘의 단위는 뉴턴, 이동거리는 미터. 그래서 줄이라고 하는 단위는 뉴턴에다가 미터를 곱하면 줄이 돼요. 단위끼리도 곱해서 단위가 만들어지네요. 어렵다고요? 그럼 패스.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물체 한 1의 양은 힘의 크기에다가 이동거리를 곱합니다. 1, W는 힘, F 곱하기 이동거리 S, W는 Fs가 됩니다. 물체에 작용한 힘이 크잖아요. 그럼 1이 커져요. 물체가 이동한 거리가 길어지잖아요. 1은 커져요. 물론 힘도 커지고 이동거리도 길어지면 1은 더 많이 커지게 되겠죠. 힘이 클수록 이동거리가 길수록 1을 더 많이 하게 된 겁니다. 1의 공식 힘 곱하기 이동거리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그림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두 가지 그림이 달라요. 첫 번째 그림은요. 바닥에 있는 물체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림은 위에 있었던 물체가 밑으로 떨어진 겁니다. 즉, 첫 번째는 들어 올리는 거, 두 번째는 물체가 자유낙하하는 것을 의미해요. 첫 번째 그림은요. 물체를 들어 올린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물체는 지금 아래로 지구 중심에서 잡아당기는 중력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래로 작용하는 중력을 거슬러서 지금 위로 들어 올린 겁니다. 그래서 얘는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이에요. 중력을 거슬러서 중력에 대항해서 중력에 대해 한 일이라고 한다면요. 오른쪽 그림은요. 위에 있었던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중력이 잡아당긴 거죠. 그래서 누가 한 일? 중력이 한 일입니다. 중력이 이 물체를 아래로 당겨서 일을 한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상황이 다르다는 거. 다시 한번 들어 올릴 때는 중력에 대항해서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이라면 자유낙하하는 것은 중력이 당겼기 때문에 중력이 한 일 이렇게 말로 표현합니다. 왼쪽에 들어 올리는 건 중력에 대항해서 중력에 대해 한 일, 오른쪽 자유낙하 떨어지는 것은 중력이 한 일, 두 개를 비교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입니다. 중력에 대해서 한 일, 중력을 거슬러서 한 일, 중력에 대항해서 한 일. 다시 말하면 중력을 거슬러서 물체를 들어 올리는 일을 의미하고요. 그림을 보시면요. 내가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힘을 주고 힘의 방향으로 이동해야 일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물체를 들어 올리려면 나는 힘을 과연 얼마큼 줘야 될까요? 그렇죠. 물체의 무게만큼 힘을 주면 되고요. 이동한 거리 대신 들어 올렸으니까 물체가 올라간 거리를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물체의 무게만큼 힘을 주고 물체가 얼마큼 들어 올려졌는지 그 높이를 곱하면 내가 해준 일이 되겠죠.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물체의 무게가 1N이래요. 그 다음 물체 이동 거리가 1m라고 하네요. 그러면 물체를 들어 올릴 때 해준 일의 양을 구해보자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물체의 무게에다가 1N을 대입하고 들어 올린 높이에다가 이동거리 1m를 대입하면 해준 일의 양이 되겠네요. 일의 크기 W는 앞에다 써주고 작용한 힘은 1N, 이동한 거리는 1m, 1 곱하기 1은 1. 그런데 1을 물어봤어요. 1의 단위는 줄.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번째, 중력이 한 일, 중력이 당겨서 한 일, 위에 있는 물체를 중력이 당겨서 아래로 내려오게 한 일, 즉 물체가 자유낙하할 때를 의미합니다. 지금 물체가 있는데요. 중력이 당겨서 이만큼 낙하했네요. 자, 과학에서 말하는 일은 물체에다가 힘을 주고 힘을 준 만큼 이동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힘을 그럼 얼마큼 주느냐? 물체의 무게만큼 주면 되겠죠. 물체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무게다라고 1학년 때 배웠어요. 무게 자체가 중력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무게가 지금 얼마라 그랬어? 1N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1N을 집어넣고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1m라고 했어요. 그래서 해준 일은 W는 1이라고 했으니까
1N에다가 1m를 곱하면 돼요. 1 곱하기 1은 1. 1이라고 했으니까 단위는 줄. 아까하고 똑같네요. 5번째입니다. 1의 양이 0인 경우 1의 양이 0이에요? 1의 공식 한번 적어볼까요? 1은 W는 F 곱하기 S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러면 이 값이 0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F가 0만 돼도 1은 0이에요. 아니면 S가 0이 되면 이동한 거리가 없으면 1도 0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둘 다 0이어도 상관이 없겠지요. 이 1이 0인 경우. 첫 번째로 힘 F가 0인 경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지금 굉장히 마찰이 작은 빙판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고 있어요.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마찰력 배웠거든요. 물체가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운동의 반대 방향으로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있다. 그게 마찰력이다. 빙판 같은 곳은 마찰력이 거의 없다. 매우 작다. 이렇게 배웠어요. 기억하시죠? 마찰이 작은 빙판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고 한 방향으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등속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한다는 것은 이 물체가 운동하는 데 있어서 외부에서 어떠한 힘도 작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얘가 일정한 속력으로 간다는 건 마찰력이 작용 안 했다는 얘기예요. 마찰력이 작용해 보세요. 가는 속도가 점점 줄다가 나중에 멈추겠죠. 그런데 뭐 하고 있다고? 등속 운동을 계속하고 있대요. 일정한 속력으로 계속 간다라는 것은 이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없다는 거죠. 등속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0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번엔 우주 공간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주 공간에 둥둥 떠다니는 물체들은요. 일정한 속력으로 계속 이동을 해요. 외부에서 부딪히거나 끌어당기는 힘이 없다면 등속 직선 운동을 하죠. 그 물체는 작용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우주 공간에서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는 물체는 많이 움직여서 이동거리가 길다 하더라도 작용한 힘이 없기 때문에 일을 안 했다라고 합니다. 1의 양이 0인 두 번째 경우가 되겠습니다. 물체가 이동한 거리가 0이래요. 그러면 공식 W는 F 곱하기 S 중에서 이번에는 이 S 값이 이동한 거리가 0이라는 얘기예요. 힘은 주었어요. 하지만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힘 많이 줬으니까 되게 힘들었을 텐데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W, 1이 0인 경우가 되겠죠. 그림을 보세요. 지금 벽을 밀고 있어요. 그럼 벽을 힘껏 밀었죠. 힘 굉장히 많이 줬어요. 근데 움직이지 않았어요. S가 0이에요. 힘을 100N 줬어요. 이동한 거리가 0이에요. 100N 곱하기 0m는 0줄이 되겠죠. 힘은 주었지만 결국 물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즉 S가 0이면 이동거리가 0이 돼서 한 1의 양도 0이 됩니다. 세 번째 경우인데요. 이건 조금 억울해. 힘도 주고 이동도 했어요. 자, 가방을 들고 있거든요. 가방을 들려면 이 가방의 무게만큼 나는 힘을 위로 줘야 돼요. 힘 들죠? 가방이 무거우면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내가 수평 방향으로 이동해 걸어서 가는 겁니다. 가방을 들었다는 것은 위로 힘을 이렇게 주었다는 얘기고 그런 다음에 물체가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 간다면 힘도 줬고 이동도 했지만 과학에서는요.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 90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일 안 한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억울하죠.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0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학에서 말하는 일은 힘을 주고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해야 되는데 얘는 힘은 위로 주고 이동은 오른쪽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힘의 방향으로 이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억울해도 힘도 들고 이동도 했지만 과학에서는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 0이다. 1번 F가 0이거나 2번 S가 0이거나 세 번째 힘, 이동거리가 수직이거나 요 세 가지 경우는 일이 0이 됩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1번입니다. 과학에서는요. 물체에 힘이 작용하여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힘이 물체에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번입니다. 처마에서 빗방울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떨어졌다는 건 누군가가 당겼다는 얘기예요. 누가 당겼을까요?
그렇죠. 지구가 당겼겠죠. 지구가 당기는 힘, 그렇죠. 중력이 빗방울에 일을 한 경우입니다. 답은 중력. 3번입니다. 질량이 100g인 물체를 2m 높이에서 가만히 놓아서 떨어뜨렸어요. 자유낙하했다는 얘기죠. 아, 중력이 당겼네요. 중력이 한 일입니다. 물체가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중력이 물체의 한 일의 양은 얼마인지 구해보자 라고 했는데요. 질량이 100g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킬로그램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0.1kg이라고 환산을 하고 계산을 하시면 되겠네요. 중력이 한 일의 양 W는 힘의 크기 F 곱하기 이동거리 S 이렇게 구하면 돼요. 힘은요 얼마큼 줘야 되냐? 무게만큼 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무게는 주어지지 않고 질량을 주어졌네요. 하필 또 질량이 킬로그램이 아니라 그램이에요. 그래서 100g을 0.1kg으로 바꿔주고요. 무게로 바꾸기 위해서는 질량에다가 9.8을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질량에다가 9.8 곱하면 무게가 되고 무게만큼 힘을 주라고 했으니까 힘 자리에 질량 곱하기 9.8, 질량은 0.1kg, 9.8 중력가속도 상수 붙이고 이동한 거리 2m를 곱하면 0.1 곱하기 9.8 곱하기 2m 하면 1.98줄이 되겠습니다. 풀이과정 정리해 주세요. 오늘 우리는요,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 일상에서 말하는 일과 다르다라는 걸 배웠어요. 힘을 주고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을 해야 과학에서는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일의 크기, W는 힘의 크기 F 곱하기 이동거리 S, W는 FS 이렇게 구하고요. 두 가지 일을 비교했어요. 들어 올리는 중력에 대해서 한 일과 떨어뜨리는 중력이 한 일 두 가지를 비교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22차 시 일을 하여서 생긴 에너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